만약에 지금 당장 심기만 하면 혹독한 겨울 추위를 뚫고 다음 해 초여름 땅속에서 금맥을 캘 수 있는 식물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대부분의 텃밭이 텅 비어가는 11월, 남들은 쉬고 있을 때 씨앗이나 모종을 심어두면 남들보다 몇 달 빠르게 고수익을 보장받는 효자 식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지식과 함께 11월에 심는 땅속의 금맥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가을 거지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농사를 접고 텃밭을 쉬게 만듭니다. 겨울엔 뭘 심어도 얼어 죽겠지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땅이 가진 잠재력을 절반만 사용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우리 농업의 지혜는 바로 월동작물, 즉 겨울을 나는 작물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월동작물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땅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그 과정에서 맛과 영양을 농축시킵니다. 그리고 남들이 쉴 때 미리 뿌리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듬해 봄에 가장 먼저 수확할 수 있죠. 시장의 선점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땅 속의 보물을 캐는 효자. 식물 3가지를 스토리텔링과 비유를 통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자, 땅 속의 알토란 양파. 여러분, 양파는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지만 이 양파가 농사꾼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작물인지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보통 쌀이나 다른 곡물들은 수확 후 가격 변동성이 크지만 양파는 수요가 꾸준하고 저장성이 뛰어나 농가의 든든한 현금 창고 역할을 합니다. 양파는 바로 21월 땅이 얼기 전에 모종을 심어 겨울을 나게 하는 대표적인 월동 작물입니다. 양파의 재배 과정을 마치 장거리 마라톤 선수에 비유해 볼까요? 11월 파종 마라톤 시작입니다. 선수는 이제 막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너무 일찍 심어 모종이 웃자라면 겨울 추위에 몸살을 앓고 나중에 꽃대가 올라와 상품성이 떨어지는 순양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 11월 초중순에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 월동 선수에게 가장 힘든 구간 바로 동면입니다. 잎은 추위에 시들지만 양파는 땅속에서 뿌리만 튼튼하게 내립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오르막길을 참고 걸으며 체력을 비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단련 과정 덕분에 양파는 더욱 단단해지고 영양분을 저장합니다. 이듬해 봄초 여름 수확, 드디어 결승선입니다. 날이 풀리면 양파는 그동안 뿌리에 모아둔 힘으로 폭발적으로 자랍니다. 남들보다 훨씬 빨리 자라기 때문에 5월 말에서 6월 초 가장 먼저 시장에 출하되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선점의 금맥이 되는 것이죠. 양파 재배의 핵심은 심는 깊이와 배수입니다. 양파 뿌리가 얼어 죽지 않도록 너무 얕게 심으면 안 되고 물이 잘 빠지는 땅에 심어야 겨울에 습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 2가지만 지키면 양파는 겨울 내내 여러분을 위해 땅 속에서 조용히 돈을 벌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효자, 민족의 스태미너 마늘.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역시 양파와 더불어 11월에 심는 땅 속의 보약이자 금맥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되는 한지역 마늘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심는 것이 정석입니다. 마늘의 스토리는 마치 은둔 고수의 수련기 같습니다. 난지형 대 한지형, 마늘에는 크게 2 종류가 있습니다. 따뜻한 남쪽에서 자라는 난지형은 비교적 일찍 심어 겨울 전에 잎을 많이 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지형은 다릅니다. 이들은 중부지방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하므로 너무 일찍 심어 잎이 많이 올라오면 추위에 얼어 죽습니다. 11월 파종의 지혜. 그래서 한지형 마늘은 11월 초까지 파종하여 잎이 조금만 올라오거나 아예 땅 속에 묻힌 채로 겨울을 나게 합니다. 마치 무림의 고수가 동굴에 들어가 수련하듯 잎을 키우는 대신 모든 에너지를 뿌리내리기와 구단련에 집중합니다. 단단함과 매운맛의 비밀, 이긴 겨울 동안의 극한 훈련 덕분에 한지형 마늘은 조직이 더욱 치밀하고 단단해지며 특유의 깊고 알싸한 매운맛을 농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명품 마늘의 비밀입니다. 겨울의 추위는 마늘에게는 시련이 아니라 품질을 높이는 숙성 기간이었던 겁니다.
마늘 농사를 지을 때는 석회 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늘은 산성 토양을 싫어하므로 밭을 갈기 2주 전쯤 석회 비료를 뿌려 땅을 중화시켜줘야 합니다. 또한 마늘은 깊게 뿌리를 내리므로 파종 전에 땅을 충분히 깊게 갈아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 심어 놓으면 다음 해 6월, 7월 한 지역 마늘은 그 품질만큼이나 높은 수익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세 번째 효자, 틈새 시장의 강자, 시금치와 루꼴라. 앞서 소개한 양파와 마늘이 대박을 노리는 주력 상품이라면 시금치와 루꼴라는 틈새 시장의 숨은 강자이자 당장 겨울에도 신선한 채소를 맛볼 수 있는 가정 경제의 효자입니다. 겨울 시금치, 특히 월동 시금치는 왜 그렇게 맛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당도에 있습니다. 식물은 추위를 만나면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세포 내의 수분을 당분으로 바꿉니다. 마치 자동차가 영하의 날씨에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넣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겨울의 마법, 11월 이후에 씨를 뿌려 겨울을 나는 시금치는 영하의 추위를 겪으면서 당도가 일반 시금치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겨울 시금치는 억세지 않고 잎이 두꺼우며 특유의 달짝지근한 맛이 납니다. 우리가 아는 포항 섬초 같은 명품 시금치가 바로 이 원리로 탄생합니다. 수확의 묘미, 심어두기만 하면 땅이 완전히 얼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확이 가능하며 땅이 얼어도 봄이 되면 다시 파랗게 솟아나기 때문에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가장 빠르게 신선한 채소를 공급해줍니다. 특히 소규모 텃밭이나 베란다에서도 쉽게 재배할 수 있어 투자 대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루꼴라는 월동 작물은 아니지만 재배 기간이 단 30일 내외로 짧아 11월 중순까지 심으면 그 해에 빠르게 수확이 가능한 스피드의 승부사입니다. 남부지방처럼 땅이 늦게 얼기 시작하는 곳에서는 11월 파종이 특히 유리합니다. 미식가들의 채소, 피자, 샐러드에 들어가는 루꼴라는 특유의 톡 쏘는 매콤하고 고소한 맛 덕분에 고가에 거래됩니다. 재배가 쉽고 병충해에도 강하여 빠르게 소규모 현금 창출을 원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11월 작물입니다. 이처럼 양파, 마늘, 그리고 시금치와 루꼴라는 남이 쉬는 시간을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겨울 동안 땅은 쉬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의 풍요를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11월 땅이 얼기 전에 이 효자 식물들을 심어두는 것은 곧 미래의 식탁과 통장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네, 오늘은 겨울이 오기 전에 심어야 할 땅속에서 금맥을 캐는 세 가지 효자 식물, 양파, 마늘, 그리고 틈새 강자 시금치 루꼴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추위는 이들에게 시련이 아닌 맛과 품질, 그리고 수익성을 높이는 숙성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1월에 텃밭을 놀리지 마세요. 지금 심는 씨앗과 모종 하나가 다음 해 여러분의 식탁과 주머니를 채워줄 가장 확실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텃밭 상식을 뒤집고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충격적인 지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